아직 은퇴를 먼 훗날 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은퇴는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한창 일할 때에는 내가 아직은 젊고 아직 일할 날이 많으니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어느덧 퇴직 후의 삶이 성큼 다가온다거나 예상치 못한 건강상의 문제나 직장에서의 변동 등으로 인해 생각지도 못했던 시기에 은퇴를 맞이하게 되면 갑자기 마음이 덜컥 내려앉게 됩니다. 아, 이렇게 빨리 그만두게 될 줄 몰랐는데 그럼 나는 앞으로 뭘 먹고 살지? 라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기 마련이죠. 막상 은퇴를 준비한다고 해서 그 과정이 간단한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노후 자금이라는 거대한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은퇴를 하셨다면 매달 월급이 아닌 연금이나 저축, 투자, 수익 등에 의존하게 되므로 자칫 잘못하면 경제적 쇼크에 노출되는 경우도 생기기 쉬워요.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재정적 충격, 가장 큰 장애물부터 해결하세요 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은퇴 준비 또는 은퇴 후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왜 가장 큰 장애물부터 치우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 3가지를 통해 말씀드려 볼게요. 길지만 천천히 함께 살펴보시면서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1. 가장 큰 장애물부터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 흔히 일단 큰 돌부터 치워라라고 하잖아요. 은퇴 준비에서도 이와 비슷해요.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부터 처리하는 편이 전체적인 계획 진행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현재 소득 대비 부채가 상당히 많고 이자 부담이 크다면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나 은퇴 플랜을 잡아도 그 높은 이자로 인해 매달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은퇴 자금을 모으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빚을 줄이는 것이 될 것이고 그 빚 문제가 해결된 후에 비로소 은퇴 후 월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혹은 치료비나 요양비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안전장치는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누군가는 카드 빚이나 대출과 같은 부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당장 부모님 부양 비용이나 자녀 학자금 지원이 더 시급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의료비 지출이 확 늘어날 것이 가장 걱정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 자신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걸 찾아낸 다음에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함께 단계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해요. 2. 은퇴 준비의 핵심 요소들. 은퇴 준비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얽혀 있어요. 그 중에는 금융, 부동산, 의료, 보험, 가정사, 심리적 안정 등 한두 가지만 봐서는 안 될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문제일수록 순서를 잘 잡으면 해결이 훨씬 수월해지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은퇴 준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몇 가지 꼽아보면 부채 관리, 고금리 대출부터 최대한 빨리 갚아나가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기, 가능하다면 부채통 합리 파이낸싱 등을 통해 이자율이 낮은 쪽으로 갈아타기, 필요 이상으로 집을 큰 평수로 유지하고 있다면 다운사이징을 통한 자금 확보 고려하기, 노후 자금 마련,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의 공적연금 수령 예상액 확인, 개인연금, 저축, 투자 계획 세우기, 자신의 생활비 패턴에 맞춘 필요 최소 생활비와 여유 생활비 구분해 점검하기, 의료비 간병비 대비.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 암이나 중증 질환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보험 체크, 부모님 간병 혹은 본인 간병 비용으로 상당한 목돈이 필요한 상황 대비, 거주 형태 및 주거 비용, 은퇴 후에도 집값, 임대료 등 주거 비용은 큰 지출 항목. 필요하다면 주거 환경을 바꾸어 비용 절감 혹은 편의성 향상 고려, 지역사회 복지, 실버타운 등 다양한 옵션 탐색, 심리적, 사회적 준비. 갑자기 회사나 조직을 떠나면 인간관계나 역할 상실에서 오는 허탈감을 겪을 수 있음.
새로운 취미, 봉사활동, 동호회 등을 통해 사회적 활동 유지, 평생학습이나 파트타임 일자리, 컨설팅 등 제2의 커리어 기회 모색.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히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당장 내야 할 대출 이자가 과도하게 많다면 먼저 그것을 줄이고 나서 본격적으로 은퇴 계획을 짜도 늦지 않아요. 가장 큰 장애물을 치운다는 것은 이후의 프로세스가 훨씬 가벼워진다는 의미니까요. 괜스레 뒤엉킨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커지고 시간도 도리어 더 많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3. 사례로 살펴보는 은퇴 준비 장애물 극복 이야기.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의 고민이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올 거예요. 여기 3명의 가상인물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저건 나랑 좀 비슷한데? 혹은 나도 저렇게 해볼 수 있겠구나 하고 떠올려 볼 수 있을 거예요. 1. 김 과장, 부채가 가장 큰 부담이었던 경우. 김 과장은 50대 중반, 대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로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해왔어요. 안정적인 직장이라 마음이 느슨했던 탓에 주거를 좀 더 넓고 좋은 곳에서 하고 싶어 무리해서 대출을 받았고 또한 자녀 유학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어 학자금 대출까지 얹혀 있었습니다. 당장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회사 사정이 악화되면서 예정보다 빨리 희망퇴직을 권유받게 됐죠.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중간 정산해둔 적립금이 있긴 했지만 정작 김 과장은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만 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돈으로 다 빚을 갚고 나면 생활비는? 이런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국 김 과장은 일단 가장 큰 부담인 고금리 대출을 최대한 줄이자는 결정부터 내립니다. 먼저 은행과 상담해서 대출 상품을 갈아탈 수 있는지 알아보고 집 평수를 줄여 다운사이징을 하기로 해요. 이 과정에서 가족들에게도 허심탄회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우리가 조금 좁은 곳으로 이사해야 할 것 같아. 그래야 내년부터 숨통이 트인다. 우리도 더 이상 대출이자가 감당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니 가족들도 생각보다 잘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집을 다운사이징하고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니 월 상환액이 확 줄어들었어요. 비록 생활 공간은 줄어들었지만 심리적 압박감이 줄어드니 가족의 일상도 훨씬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시급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야 김 과장은 비로소 은퇴 후 수익 창출 방안이나 퇴직금 운영 전략 같은 것을 좀 더 차분히 알아보고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박 사무관, 자녀 뒷바라지가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였던 경우. 박 사무관은 60대 초반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연금도 어느 정도는 나오고 부채도 많지 않아 경제적으론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민은 자녀가 아직 취업 준비 중이라는 점이었죠. 취업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 자녀가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부모의 지원이 필요해졌고 특히 학자금 대출 문제를 두고 부모가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도 곧 퇴직하는데 계속 자녀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 돈을 써버리면 정작 내 노후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밤낮 없이 머릿속을 떠돌았어요. 하지만 박 사무관은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를 거쳐 결론을 냈습니다. 일단 아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내 노후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보자. 자녀에게도 현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부모도 이제 직장을 떠나면 큰 소득이 없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우리도 최소한의 지원은 해주겠지만 너도 얼른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자녀 역시 부모가 은퇴 이후에 크게 의존할 여력이 없다는 현실을 이해했고 알바를 병행하며 채용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가족 간의 합의가 되니 박 사무관도 자녀를 지원할 부분을 딱 정해두고 나머지는 본인 노후 자금으로 묶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취업에 성공하자 비로소 모든 상황이 좀 안정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은퇴 후 여행 계획, 취미생활, 추가 연금 상품 가입 등을 알아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 즉 자녀 뒷바라지라는 우선순위를 해결하니 그제야
자신을 위한 삶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었던 거죠. 3. 교수, 건강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 같았던 경우. 이 교수는 대학에서 오랜 기간 교편을 잡았고 65세 전후로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고 연금도 나쁘지 않아 보였지만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갑작스레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이후에도 재활치료나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비용도 문제였지만 활동 반경이 확 줄어드니 일상생활에서 오는 소소한 즐거움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시간이 많아질 텐데 정작 몸이 불편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못 해볼 것 같아서 우울감까지 스멀스멀 올라오더랍니다. 이 교수는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고민했어요. 내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뭐지? 내 재활과 치료에 집중해서 건강을 최대한 회복하는 게 우선 아니겠나? 결국 이 교수는 가장 시급한 것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재직 중인 동안 의료보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휴직 기간이나 방학 등 시간을 내어 꾸준히 재활 프로그램에 매달렸죠.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알아보고 공제회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복지제도, 단체 보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몸 상태가 점점 좋아지니 은퇴 후에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여유롭게 은퇴 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내가 쓸 수 있는 전문 지식을 활용해 강의나 컨설팅도 해볼까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이 교수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건강 문제였고 그것을 먼저 해결함으로써 은퇴 이후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었던 거죠. 4. 은퇴 후 재정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조언. 자, 이렇게 3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보셨듯이 사람마다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장애물은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장애물을 먼저 제거함으로써 은퇴 후에 예상되는 경제적 충격을 훨씬 줄이거나 피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조언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가계부를 꼼꼼히 적거나 가계관리 앱을 사용해 현재 소득과 지출, 부채 상황을 정확히 진단. 피하고 싶은 현실이라도 용기를 내어 숫자를 전부 적어보면 해결 방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함. 가족과 충분한 대화하기. 은퇴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이기도 함. 미리 가족과 논의해 어느 수준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어느 시점까지인가를 공유. 불투명한 기대감보다는 명확한 계획과 소통이 갈등을 줄임. 가장 시급한 문제 빚, 자녀 부양, 건강 등부터 해결하기. 큰 것부터 해결하기가 전체 계획을 더 쉽게 만들어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재정 설계에 여유를 가질 수 있음. 은퇴 후에 대한 소득원 마련. 일단 큰 장애물을 해결한 뒤 자신의 전문 분야나 관심사를 살려 제2의 커리어를 고민. 강의, 컨설팅, 파트타임 근무, 소규모 창업 등 여러 가능성 열어두기. 무턱대고 시작하기보다는 조그맣게 시도해보며 시행착오를 줄이기. 의료비 및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안전장치. 연세가 들면서 병원비, 간병비가 급작스레 늘어날 수 있음. 기본적인 의료보험, 실손보험, 중증질환보험 등을 점검하고 보완. 일정 금액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유동자금으로 비축해두기. 지속적인 자기개발 및 사회관계 유지. 은퇴 후에도 학습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본인의 가치와 정체성을 유지. 자칫 외로움이나 우울감이 재정 계획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삶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 필요. 5. 마무리하며. 누구나 은퇴 시점을 앞두고 혹은 이미 은퇴한 뒤에는 마음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통해 얻었던 월급이 줄거나 없어지니까요. 그 공백을 메워야 하니 부담이 커지기도 하고 혹시 내가 무언가 잘못 계획해서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감이 클수록 역설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접근이 필요해요. 은퇴 후 재정적 충격, 가장 큰 장애물부터 해결하자라는 이 명제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막상 직접 실천하려고 하면 쉽게 놓치기 십상인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은퇴 준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스로 내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 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짜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의외로 많은 부분이 정리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난관을 넘고 나면 자연스레 다음 단계 계획을 세우는 게 조금은 수월해져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김 과장, 박 사무관, 이 교수의 사례처럼 문제는 달라도 해결 방식의 공통점은 바로 우선순위에 집중해서 장애물을 치운 뒤 다음 계획을 이어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채, 자녀 부양, 건강 모두 중요한 문제지만 그중 단 하나만이라도 먼저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 나머지 문제들도 차근차근 관리할 수 있는 동력과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이미 은퇴했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나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려 노력한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어요.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만족도도 크게 달라지니까요. 지금 당장 커다란 산처럼 보이는 장애물도 막상 실제로 부딪혀서 치우기 시작하면 조금씩 작아지고 언젠가는 넘어설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과 가족을 한 단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이 은퇴를 앞두고 있든 이미 은퇴를 하셨든 혹은 아직 멀게 느껴지더라도 오늘 이 글이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은퇴 이후에도 경제적 충격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